여러분의 한국사 과목을 책임지고 있는 대성마이맥 미정쌤이에요. 우리 지난밤 12월 3일 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죠? 어, 뭐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러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잘 모르고 못 느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한참 우리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근데 어른들이 참 나쁘죠? 하필이면 이렇게 또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다음날 시험인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지금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좀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또 진통이 계속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막 이래도 좀 마음을 잘 이렇게 가다듬고, 또 우리 앞에 누워져 있는 이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눈 크게 뜨고, 상황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일단 지켜보세요.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 많이 또 온라인에도 나오고 이래서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쌤도 태어난 지 45년이 안 됐다. 그래서 이 계엄령을 겪는다? 난 이런 게 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나 영상,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만 간접적으로 체험한 같은 세대란 말이에요. 예,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또 한참 우리 현대사 기말고사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자, 이 계엄령을 좀 풀어서 보면은 경계할 계자에 엄중할 엄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경계하라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된 건데, 이 명령은 그냥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전쟁이 발생했거나 국가에 중대한 일이 터지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국가의 체제나 근간을 흔드는 폭동이나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터진다든지 갑작스럽게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국회를 막 소집해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겨를조차 없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막강하게 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때의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굉장히 커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긴급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계엄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게 지역적으로 한정이 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한해서 계엄사령부가 총지휘권을 갖게 돼요. 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이 돼요. 그래서 행정 업무라든지 여기에는 재판까지 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또 우리 요번에도 영상 통해서 봤었죠. 병력 동원이 당연히 가능하고 헬기가 돌아다닐 수 있고요.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다니는 곳에 곳곳에 배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이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내려졌을 때 이렇게 민주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온당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할 때 내려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강한 저항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저항을 했을 때 계엄군이 안내하는 조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군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체포당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일반 재판이 아닌 이렇게 이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들,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궁금하죠. 학교 안 가나요?
되나요? 네, 학교 당연히 휴교령이 내려질 수 있죠. 계엄부, 사령부, 포고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그 조치 안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뭐 학교 안 가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회사 근무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가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이라든지 우리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기록이나 또 분석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게 온전하게 정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또 언론이 굉장히 통제받고 사전 검열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삭제된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이제 역대의 계엄령 선포됐던 사례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대통령이 주로 이제 권한을 강화시키거나 장기 집권하거나 권력을 탈취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했을 때 통제받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이제 이런 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비상경영이 내려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이죠. 여러분들 이제 역대 뭐 횟수가 얼마나 선포가 되었는지는 생략을 하고, 이제 저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만 좀 간단하게 짚어 드릴게요. 특히 우리 친구들 노란 포인트가 들어간 부분은 쌤이 또 강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보는데 간단하게만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되게 굉장히 우리 힘겹게 된 거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 정부가 우리가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50총선이 치러졌죠. 근데 이걸 반대하는 움직임이 제주도에서 또 거세게 일어났고,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에 이제 일부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이제 진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불복하게 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고요. 또 정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주 4.3 사건은 이제 시위 항쟁이 거세지다 보니까 또 비상계엄령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이 초기의 상황은 아직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서로의 생각이 다른 체제, 두 개의 체제가 공존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극심하게 체제 경쟁을 했고 갈등 속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공비 세력을 척결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 쪽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두 가지의 것이 막 혼용된 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측면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전쟁 중에도 비상계엄령이 이루어졌고, 또 부산 정치파동으로 지금 52년이면 아직 전쟁 중에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도가 임시 수도 부산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1차 헌법 개헌이 이루어져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제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계엄령 내려지면서 추진이 됐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오게 됐던 4.19 혁명이 일어난 배경에 이제 3.15 부정선거가 이제 자유당의 이기붕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극심하게 자행이 되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어요. 자, 또 5.16 군사 정변이 발생한 시기에도 비상계엄령이 이루어졌고, 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시기에 64년에 이제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일 회담에 대한 메모가 먼저 오픈이 되면서 굴욕적인 외교 회담이다,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거센 시위가 이루어지는 저 6.3 항쟁 때도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요. 또 72년에 유신헌법,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하게 해주는 저 유신헌법이 내려졌을 때도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이 유신헌법 반대에 대한 움직임이 YH 무역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면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가 제명당했고,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항쟁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79년에 갑작스럽게 정말 국가에 또 비상사태가 터지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2.12 군사 쿠데타로 또 이어지게 되면서 신군부 세력이 들어오게 됐고,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광주까지 가게 됐고, 광주의 시민들이 또 이 비상계엄군과 같이 대치되는 상황까지 보여줬던, 우리에게는 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24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시험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몫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현명한 민주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